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폐 구조의 섬유화를 동반하면서 환자분들이 기침, 그리고 운동 시 호흡곤란, 저산소증, 진행하는 근위약, 운동 능력의 감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진행할수록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서 삶의 질에 현저한 저하를 보이시게 됩니다. 호흡재활은 이러한 간질성 폐질 환자분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호흡곤란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점차 제시되고 있습니다. 호흡재활은 환자 평가를 바탕으로 운동 처방과 운동 훈련, 그리고 교육 및 행동 변화를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 치료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 치료는 간질성 폐 질환자분들의 재활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 내용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또 유연성 운동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간질성 폐질환자분들은 만성 폐질성 폐질환과는 다르게 호흡곤란의 중증도가 심하고 산소 포화도가 더 큰 폭으로 저하를 보이실 수 있고 또 빠른 임상 증상 악화를 동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처방 시에 저희가 개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섬유화제를 복용한 환자의 29%에서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7%의 환자는 피부 부작용으로 인해 항섬유화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식욕 저하와 더불어 항섬유화제 복용을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피부 부작용 중에서 항섬유화제에 의한 광과민 반응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과민 반응은 약물 복용 후에 햇빛에 노출된 부위인 얼굴, 목, 손등의 가려움을 동반한 습진성 병변이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물 복용 수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섬유화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과민 반응의 예방을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UV 차단 기능이 있는 긴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에서 햇빛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과민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로 피부 증상을 치료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피부과적 치료에도 심한 발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복용 중인 항섬유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해 보아야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 발생합니다. 폐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고령의 나이는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건조증입니다. 그리고 있는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천년 보습인자나 지질들의 생성과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항섬유화제 복용 후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부 건조증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건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샤워하는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샤워 시간을 3분 이내로 줄이고 뜨거운 물의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때는 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약산성의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에 건조감이 느껴질 때는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보습제를 덧발라 주어야 합니다. 가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란 부신에서 원래 분비가 되어서 여러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약제로도 만들어져서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서 효과적으로 항염증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인데요.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약제의 그런 작용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얼굴이 이제 보름달 모양으로 둥그레진다든지, 또 일반적인 비만과는 다르게 허리 부분에는 살이 찌고, 이제 그리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게 되는 중심성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외형적 변화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게 되지만, 이런 외형적 변화가 생겼던 환자에서도 만일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환자가 자의로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 구토, 전신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는 2차성 부신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료를 중단하실 때에는 내분비내과와 상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골다공증의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고, 또한 근력도 저하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골절의 위험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폐경 후에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용량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나 폐경 전 여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때 내분비내과에 오시게 되면 환자가 이제 얼마 정도 골절 위험도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또 그 위험도에 따라서 약제를 사용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게 될지, 어떤 약제를 사용하게 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